요즘 이제 증권사 PF도 막히고 새마을금고 PF도 막히고 그다음에 개탁 PF도 상당히 위축돼 있다 보니까 대규모 이제 예전에 분양물 사업을 했던 아파트 사업 같은 것들이 금융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HF 허급 표준 PF로 이 사업장들이 변화됐는데 오늘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F 시장이 변화됐죠. 그러니까 증권사 전단체가 중단돼서 증권사 PF가 중단됐고요. 새마을금고도 관토 집단 대출이 중단돼서 새마을금고도 더 이상 PF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사 개탁 PF도 신탁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가 있다 보니까 개탁 PF가 뭐 시공사한테 하이브리드처럼 50%는 분양물로 하라든가 뭐 어, 이런 식으로 자기네 선순위를 축소시키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PF가 많이 축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PF가 지금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아파트 대규모 분양물 사업장들을 이제 시공사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분양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시공사들이 기피하고 있고 그래서 공사비가 확보되는 도급공사를 선호해요. 그래서 공사비를 확보하는 도급공사를 선호하다 보니까 HF나 허그의 표준 PF로 이 대규모 분양물 사업장들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그 PF를 먼저 설명드리면 허그 PF는 제가 두산건설하고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허그 PF는 그 분양 사업인 경우니까 그래서 총 사업비의 50%까지 보증을 해줍니다. 이 조건인데 우선은 분양 사업인 경우는 수도광역시는 5천 스퀘어미터 미만, 기타 지역은 1만 스퀘어미터 미만만 이제 이런 것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국민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다가 보증서를 끊어줍니다. 그러면 그 보증서를 가지고 국민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대출을 해줘요. 그런데 이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 국민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금융주관사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은행, 보험사, 증권사,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뭐 등과 함께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은행이 정해지고 그 주관은행이 뭐 은행이나 증권사, 새마을금고들을 해서 자금을 모아서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거고요. 그 금리는 CD 플러스 1.50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 보증이 되는 주택 사업인 경우에 총 사업비의 50% 인해서 어,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000억짜리 사업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500억까지는 보증서가 발급이 되고 그 보증서를 기준으로 이제 PF가 일어나는 이런 겁니다. 기본적인 요건은 그 토지비의 10% 또는 총사업비의 2% 중에서 큰 금액 이상을 단위 사업에 선투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지비가 100억이다. 그러면 자기 자본이 10%니까 10억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총 사업비가 뭐 1,000억이다. 그러면 거기에 2%니까 20억이 들어야 되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10억과 20억 중에 큰 거를 사용해야 되니까 시행사가 자기 자본으로 20억을 넣어야지만 이 보증의 요건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시공사가 우량한 경우에는 토지비의 5%, 총사업비 1%로 반으로 줄여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공자 요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용평가 등급이 BBB 플러스예요. 그리고 시공평가 순위 700일 이내 뭐 300세대 이상의 책임준공 의무를 했던 업체들이라는 거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신평, 한기평, 그다음에 나이스 뭐 이런 데서 신용평가 등급을 받는 게 아니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자체적으로 신용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두산건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신평사에서는 BBB-인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A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업 부지는 부동산 신탁에다가 신탁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이게 브릿지론을 사용해서 토지가 완전히 그 시행사의 소유권으로 넘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전에 이제
뭐 예를 들면 10필지를 하는데 그중에 나중에 이제 사업비가 나갔는데 9필지는 승인을 하고 한 필지가 계약이 안 됐다. 이래서 중단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브릿지로 토지를 다 떠와야지만 이제 이 사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건설은 신평사 기준은 WB-인데 허그 기준으로는 A 플러스예요. 그래서 두산이 매년 2조 3천억 정도의 사업을 하는데 그 2조 3천억 정도의 매출을 허그 PF로만 합니다. 왜냐하면 증권사 PF나 뭐 아니면 책준조차도 안 되고 있는 것이 두산건설이라 유일하게 이 허그 PF를 이용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HFPF는 이제 주택에 대해서만 보증을 하는 거예요. 상가 오피스텔 실버타운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공토지는 100세대, 서울시는 200세대, 경기도광역시는 300세대, 기타 지역은 400세대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고, 그 시공60 100이 이내인 경우에 매매 대금의 5%, 100위에서인 경우는 10% 이상 납부해라. 이건 앞에 그 허그 PF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수시공사가 들어가면 토지비의 5%,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으면 토지비의 10%를 납품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시공능력 평가 순위가 200이 이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른 거죠. 허그 PF하고 신용평가세 신용등급이 트리플 B 마이너스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앞에 허그 PF에서는 자체적인 신용평가를 하는데 HFPF에서는 신용평가세 신용등급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대출기관, 그러니까 허그 HF에서 보증서를 끊어주면 해주는 데가 뭐 이런 농협은행, 수협은행, 뭐 대구 신한 이런 기본적으로 업무 체결된 금융기관들에서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그 PF는 그 4개인가 5개의 은행이 주관사가 돼서 증권사, 뭐 새마을금고에서 다 자금을 모아서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아예 정해져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HFPF는 대출 한도가 총 사업비의 대출 비율을 결정합니다. 70% 그러니까 총 사업비의 70%까지 대출을 해주고 보증 한도는 그 금액의 90%까지 하는 거죠. 그런데 허그 PF는 총 사업비의 50%인데 HFPF는 70%까지 보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HFPF가 훨씬 보증 금액은 큽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확보하는 거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증권사 세금고 개탁 PF가 중단 또는 위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대규모 분양물 사업장은 분양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시공사들이. 그래서 HF나 허그를 통해 분양 리스크를 해칭하고 공사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분양이 안 되면 자기가 전부 ABCP를 발행해서 공사비를 조달했어야 되는데 HF나 허그를 통해서는 분양이 안 돼도 기본적인 공사비를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해칭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증권사가 보통 이런 경우에 금융주관을 맡고 신탁사가 관토, 시공사가 도급으로 공사비를 확보하는 장점이 있는 게 HF하고 허그 PF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지역이나 경주, 전주 이런 데 대규모 사업장 뭐 GS가 들어간다, 뭐 롯데가 들어간다, 이런 데는 전부 HF를 이용해서 합니다. 또는 허그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사업비를 확보하고 하죠. 그러니까 HF는 70%까지 공사비가 확보되고요. 허그는 50%까지 확보되는 거. 그런 것들만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